네, 반갑습니다. 예, 페이지 3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 무탁해서 삼특상을 가르칠 때 그는 그것을 삼특상이라고 부르질 않았다. 거기 줄을 하나 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무탁해서는 삼특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거기 예, 줄을 하나 치겠습니다. 예, 그 무탁해서는 그것을 산야라고 불렀다. 그죠? 산야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이때 산야란 대상을 보고 레벨링 하는 것이다. 레벨링. 산야의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레벨링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줄 하나 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러한 상들의 목적은 사성제 임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래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우선시해야 되고 삼특상은 사성제 범위 안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성제 범위를 벗어나는 삼특상은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사성제 범위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와야 된다. 예, 그런 뜻이고, 예, 우리 타리사로 스님께서 이 삼특상이라는 용어를 왜 이렇게, 즉, 이 띠라카나라는 용어를 이게 예, 3장에는 없다. 주석서에는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자꾸 이렇게 몇 번씩 하시냐. 이 뜻이 뭐냐.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해서, 이제 수행의 이제 마지막 종착지, 니빠나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니빠나를 성취하게 되었을 때, 이 니빠나를 성취하는 시점,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보면 우리는 이제 선정이라는 도구도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메타 같은 것도 키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메타는 수행에서. 그 다음에 당연히 계율을 지켜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끝까지 우리가 이제 니빠나 이르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계율 지키는 상태가 되니까 따로 계율 지킴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율 지킴을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사실 정신적인 보시. 그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소위 얘기하는 이것들은 이제 또 나누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그냥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수행의 니빠나를 성취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이 도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구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길이다. 길을 닦는 어떤 도구들이다. 또는 이제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킬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길을 닦는 도구다. 또는 그 자체가 길이다. 그죠? 팔정도가 이제 길도자를 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들은 우리가 니빠나를 성취했을 때 이때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니빠나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여기에다가 뭐 따나 우빠다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따나 우빠다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니빠나를 성취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삼특상이라는 뜻은 뭐예요?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것은 니빠나를 제외한 모든 것에 공통된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삼특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주석가들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선정이나 메타 이런 것도 이것도 삼특상을 적용해서 이것도 아니짜, 두카, 아나tta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즉 선정도 변한다. 변하니까 괴로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빠나에 이르기 전에라도 버려야 된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팔정도도 변한다. 아니짜다. 그리고 이거는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도 가치가 없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 수다원가를 얻기 전에 지금 수행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기도 삼특상을 적용해야 돼. 팔정도도 버려야 돼. 그것도 변화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뭘 변화시킬 수는 없어. 그래서 팔정도도 필요가 없다. 선정도 필요가 없고 메타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특상 또는 뭐 삼법인 이거를 우리 모든 거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니바나를 성취한 이분께서는 모든 걸 놓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맞는 말이 되죠. 근데 이분은 아니죠. 우리가 수행을 지금 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때까지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삼특상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특상이 모든 것에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성제 범위 속에서 즉 이 진리를 깨우치는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이 사성제 범위 속에서 필요할 때 쓰는 게 삼특상이라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탄이사로 스님께서 이 세 가지 특징이라는 단어를 부탁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이것은 가치 판단이다 라는 거죠. 가치 판단이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일어났다. 분노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좋지 않은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일어났다.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삼특상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죠? 왜냐면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분노는 우리한테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분노에 사실 사람들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화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화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화를 내는 게 싫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화를 내는 사람들은 화에 중독이 돼 있어요. 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탐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노는 아닙자다, 변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조차도 뭐다?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죠? 두카가 되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을 가치가 없는 거죠. 아나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탐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산야로 적용해라는 겁니다. 딱 떠오르게. 이 세 가지가 아니짜 산냐, 두카 산냐, 아나타 산냐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냥 딱 그걸 보자마자 분노를 느끼자마자 탐욕을 느끼자마자 이 세 가지가 그냥 탁 적용되게. 우리는 반대 산야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 판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들,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세 가지 산야를 바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산야를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죠. 잘 키우면 그걸 보자마자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7페이지요. 노셀프가 아니라 당신이 보통 셀프다. 즉, 나 또는 나의 것이다. 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 있죠. 라고 이제 레벨링 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욕망을 가지고 또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당신은 그들에 대해서 이욕을 개발해야 하고 그것이 괴로움을 이해한다라는 이제 의미다라는 거죠. 거기 줄 하나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성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성제의 이제 첫 번째 고성제,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이제 고성제는 말 그대로 괴로움의 진리죠, 그죠? 괴로움의 진리. 이게 이제 발리어로 두카사자라고 그러죠. 두카사자. 두카사자다.
그 두가사자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사성제의 나머지도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제 도과를 성취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라고 이렇게 얘기는 표현을 똑같이 쓰지만 이게 이제 이론적 이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사성제의 깊은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탁께서도 이 사성제를 설명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이제 그 비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사성제를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사성제의 진리는 아주 심오하다. 이렇게 부탁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두가사자, 즉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를 이해한다라는 의미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두가사자다. 우리가 이제 두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두카 웨다나 같은 게 있죠. 일반적으로 두카 웨다나, 이게 뭐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가 육체적인 것이든 이 두카 웨다나를 다 이해하는 것, 우리가 보통 뭐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하는 것들요,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당연히 숨겨진 괴로움 있죠. 숨겨진 두카, 숨겨진 두카. 숨겨진 두카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제 두카가 있고요. 두카가 있고, 그 다음에 쌍카라 두카가 있죠. 쌍카라. 그 다음에 윗바리나마 두카가 있고,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 쌍카라 두카라고 그랬죠. 그래서 쌍카라 두카를 이해하면, 잠깐만요. 여기 쌍카라 두카를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두카라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온에 대한 삼특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산냐입니다. 세 가지 산냐.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분노가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아니짜 두카 하나다가 탁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장착이 되는 것. 세 가지 산냐가 장착이 되는 것. 즉, 아쿠살라 담마에 대해서, 또는 아쿠살라 짓다, 또는 아소바나 제타시카, 그런 뭐 마음부수들 있죠. 아쿠살라 짓다를 일으키는 그 제타시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세 가지 산야가 적용될 수 있는, 그게 장착되어 있는 정도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눈에 그냥 한 번에 만약에 어떤 그 괴로운 감정이 일어났다, 슬픔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아니짜 두카 나타가 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게 완전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성제에서 우리가 그 오온에 대한 오빠다나 오치온이라고 그랬죠. 그죠? 오온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결국 오온 자체가, 오온이 괴로움이다라는 쪽으로 결국 수렴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몸과 마음은 오직 괴로움뿐이구나,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는, 그분들이 하는 말의 그 언어적 표현은 그런데 실질적 의미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표현만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게 되는 것, 이게 괴로움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다. 그죠? 우리는 지금 이론적 이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야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그 밑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산야란 대상을 살피고 레벨링하는 방법이다. 레벨링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산야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레벨링이 산야가 하는 대표적 작업이에요. 이제 산야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이제 레벨링이 대표적인 거다. 레벨링은 이제 말 그대로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자기의 인상 또는 대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자기의 인상이에요. 그 다음에 산야가 또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그 기존에 레벨링한 정보를 끌어와서, 즉 기억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죠. 현재의 대상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현재의 대상을 인식하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레벨링한 그 정보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재 지금 대상이 무엇이다. 그죠? 이렇게 식별하고, 아, 이게 어떤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레벨링 부분이 먼저 기본적인 어떤 산야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 레벨링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레벨링을 왜 하냐면 이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저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저장할 때는 이 자기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대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기억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레벨링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걸 보고 그냥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 기억이 되고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대상을 봐도 이 사람이 레벨링 하는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사과를 봤는데 A는 아, 사과다라고 이렇게 알고 B는 사과를 보는 순간 아, 맛있겠다. 이게 딱 떠올랐다면 이게 이 사과에 대한 상이 다른 거예요. 즉 B는 기존의 사과에 대해서 이 맛이 기억이 된 거예요. 맛이라는 특성을 사과에서 끌어내서 요 기억을 한 겁니다. A는 그냥 사과라는 이 개념을 기억을 한 거고요. 사과라는 단어로 사과를 기억한 거고요. B는 맛으로 사과를 기억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벨링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레벨링을 어떻게 하냐면 언어로도 하고요. 이미지로도 한다. 이제 언어로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개념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거는 자동차다. 저거는 뭐 자전거다. 저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개념화 된 거죠. 개념화 됐을 때 이렇게 개념화로 우리가 레벨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화는 동사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용사, 부사라도 가능하죠. 만약에 저게 자동차다. 이런 개념화는 당연히 되겠고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이다. 이런 거 다 되는데 만약에 아름답다 이런 것도 됩니다. 예, 참 노을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인상을 가지면 이 아름답다가 개념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사 빨리 빨리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빨리도 부사죠. 빨리가 부사죠. 이런 식으로도 레벨링이 됩니다. 개념화가. 그래서 이제 그 개념화는 우리가 언어적 어떤 기억을 위해서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그래서 레벨링 하는 방식은 개념화고 이것들은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부사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른들 같은 경우,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화를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념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우리가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있죠. 그런 친구들은 특정 서번트 증후군 친구들은 이거를 책 같은 것도 그냥 그림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책의 내용 같은 거, 글자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방식으로 그 대상을 자기가 대상의 특징을 그걸로 이미지로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레벨링인데 이미지화 시키는 것. 그리고 어린애들은 이제 단어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또는 먹지 못하는 건지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 건지 이걸 이미지로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어른들도 당연히 성인들도 이미지화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레벨링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대상에 부여하는 자기의 인상.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레벨링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레벨링 돼 있는 정보를 끌어와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의 정보가 전혀 없다. 그러면 레벨링 하기가 어려워요. 개념화를 못 시킵니다. 우선 언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일화가 있어요. 예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바다가 있는 데였는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큰 배 있죠. 아주 큰 배. 뭐 대항해 시대 때 있었던 그런 뭐 돛담배 아주 큰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항구가 아니라 그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그 예, 모래 언덕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배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그게 있다라는 생각조차 안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벨링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보가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레벨링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보, 현재 상황,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이 소스가 돼서 레벨링을 하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을 자기가 뽑아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레벨링이다. 예,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산야의 개념에 이 레벨링의 의미를 영어권에서는 산야를 레벨링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의미가 이런 거구나. 개념화, 언어를 통한 개념화 또는 이미지를 통한 기억 방식이다. 예, 그래서 왜 레벨링을 하냐? 기억 저장하기 위해서. 예, 기억 저장하기 위해서 레벨링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 각각의 임무는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이제 앞에서. 사성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각각 어떤 임무를 포함하고 있다. 임무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네 가지 임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을 이해한다라는 것, 그것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